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리직 한국사 같이 공부하게 될 신형철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한국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사를 공부할 때 몇 가지 유념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 지금 다운받거나 프린팅을 하셨을 텐데요. 그거 천천히 읽어가면서 몇 가지 것들 확인해 볼게요. 한국사는 기초가 없는 학생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직한 과목이기도 하고요. 자, 이 때문에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한국사를 전략 과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계리직 같은 경우에 컴퓨터 일반이나 우편, 금융 이런 과목보다는 아무래도 배경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국사가 접하기가 쉽겠죠. 자, 그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과 고득점을 획득한다는 것,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특히 이제 계리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역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연도까지도 파악하셔야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고득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국사 외울 거 많죠. 근데 외울 것은 많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기출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을 쭉 정리 반복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시요.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중요한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관련된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실제 시험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론 과정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 기출문제가 곧 출제 예상 문제라는 것. 다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기출문제가 곧 출제 예상 문제이다. 다음 두 번째. 최근에는 단답형 문제보다 사료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사료를 잡는 자가 한국사의 고득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사료를 읽고 그 사료의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료의 중요한 키워드, 키가 되는 문장 같은 것들을 체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료를 철저하게 분석할 것, 사료를 철저하게 분석할 것. 그것도 읽어볼까요? 기본서의 사료는 꼭 읽어보세요. 사료를 잡는 사람이 합격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 계리직 한국사는 총 1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문제가 꼭 2문제 정도는 출제가 돼요. 근데 이 지역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아무래도 난이도를 조정을 해가지고 합격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출제를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제가 되는 파트는 주로 근현대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 한두 문제 정도는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특히 고난도의 문제는 근현대사에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근현대사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건의 전후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주요 사건의 연도는 가급적 외우셔야 시험 당일날 가장 빠르게 정답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현대사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기본서로 기본 이론, 그 다음에 심화 이론 이런 것들을 쭉 공부하게 될 텐데요. 시험에 임박을 하면 아무래도 불안하죠. 그래서 이 책도 사보고 저 책도 사보고 그래서 공부할 분량을 일부러 늘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본서는 지금까지 계리직에서 출제되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서로 앞으로 공부하는 모든 내용들을 단권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이제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타직렬 문제들도 같이 소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이론 등에서 공부한 내용이 아닌 경우도 일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은 이 기본서에다가 꼼꼼하게 단권화를 시키시면 다 한꺼번에 내용을 합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정리할 때 이 단권화 노트, 이게 여러분들의 핵심 요약집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임박하면 불안한 마음에 이 책 저 책을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공부 방법은 시간적으로도 비효율적이고 점수도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정답은 기본서로 단권화하는 것입니다. 기본서는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해서 정선된 내용만을 정리한 책입니다. 항상 기본서로 여러 번 반복하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은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 직전 여러분들의 효과적인 핵심 노트가 될 겁니다. 자, 다음.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모르는 내용들을 제때제때 해결하지 않는다면 다음 진도를 나가더라도 앞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도가 더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Q&A를 이용해서 질문을 습관화 하십시오. 저에게 이제 질문을 남기실 때 글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글을 쓰면서 여러분들의 질문 내용이 정리가 될 거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 답변이 훨씬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습관화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강의들은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때문에 기출문제에 의한 이론, 기출문제, 그 다음에 유사문제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성적이 꾸준히 향상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최근에는 단답형 문제보다 사료 제시형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됩니다. 때문에 기본서에 있는 사료는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사료를 잡는 자가 고득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어떤 시험이든지 한두 문제 정도는 굉장히 어렵게 나오죠. 그리고 계리직에서는 근현대사가 어렵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근현대사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선후관계를 따지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고 중요한 사건의 연도는 가급적이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한 모든 내용들을 기본서에다가 단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씩 쌓인 여러분들의 지식이
마무리 정리할 때 핵심 노트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은 반드시 질문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실력이 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말이 좀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수업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에듀일 사이트에 이 동영상 기능이 배속 기능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그대로 들으셔도 되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뭐 1.5배속, 2배속 이렇게 하더라도 제 발음이 깨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끔 쭉 강의 들으시면 꼭 계리직 한국사에서 고득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계리직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사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입문 특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